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일단 이번 주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나올지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 주에 상장 기업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뷰티 스킨이 있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조금 뜨겁나 싶더니 그런데 장 막판에는 쭉 빠지고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26,000원, 시초가는 54,500원으로 매우 좋았고, 고가도 69,200원까지 쭉 올라가나 싶더니, 하지만 종가는 32,600원으로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 번의 학습으로 인해서 공모주를 처음에 사서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사면 물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다른 공모주에도 펼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뷰티 스킨 어떻게 팔았나, 팔아서 28,272원의 수익을 거뒀고요. 여기까지는 완벽한 수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짜리가 23%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버넥트, 생각보다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죠.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시초가가 23,600원. 그리고 저기릿은 처음에 봤을 때 당연히 주가는 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고가는 24,800원으로 시작하자마자 고점을 찍고 쭉 미끄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넥트 16,000원에 시작했지만 11,700원에 마무리가 되며 정말 오랜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저기에서는 어떻게 팔았나? 장 초반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도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5,600원의 수익을 거뒀고요. 이 버넥트도 1개월짜리 보호 예수가 20%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은 여기서 이제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파로스아이 바이오, 공모가 14,000원인데 시초가가 12,330원, 고가 14,000원으로 살짝 공모가 회복했다가 그 다음에는 쭉 빠져서 8,73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 주나? 그러니까 모든 거는 상대적입니다. 처음에 강하면은 나중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처음에 약하면은 모든 게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나중에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장 이후 며칠 뒤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기르분들이 뭐 단기 스윙 이런 걸 노리신다면은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예를 들자면은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고 저 기릿은 사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냥 이런 느낌이죠. 생각보다 약했던 그런 기업들 이렇게 슬슬슬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과거에 상장했던 트루엔인가요? 그 기업이랑 CU박스 등등 혹시나 시간 되시면 차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쭉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모든 거는 100%는 없다는 거는 확실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티 스킨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아래로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단기간 반등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파로스아이바이오 아직도 공모가 미친 걸 확인할 수 있고, 저 기릿은 한 주를 받았죠. 어떻게 매도했나 봤더니 당연히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바로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지켜보다가 공모가 위로 올라가면 그때 매도, 혹시나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다시 쭉 빠진다면 환매 청구권을 사용해서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매 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공모주만 되고요. 내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산 종목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한국투자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뱅킹 청약 대출, 청약, 그 다음에 공모주 환매 청구권 행사 이렇게 누르면 바로 된다는 거. 혹은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1544-5000 여기에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 후 환매 청구권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정말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쉽게 어플에서 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요 녀석도 많이 아쉬웠죠. ALT 공모가 25,000원인데 시초가 31,600원, 고가 32,750원으로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결국은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기릿은 한 주를 받았고 장 초반에 조금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쭉 빠지자 결국 스스로 제외하면 몇백 원 정도의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저 길이 스스로 이게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있었는데요. 팀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보셨던 4개 전부 다 저 기릿이 한 개를 받았습니다. 확률상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주씩 다 받아가지고 괜히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공모주가 좀 나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대박인 사실이 하나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유안타 제14호 스펙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나락을 가는 와중에 야, 요 친구는 공모가가 2,000원인데 시초가 3,755원, 고가는 5,870원, 종가는 2,175원으로 마지막에는 쭉 빠지고 이건 당연한 흐름이겠지만 이렇게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매우 나이스한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어떻게 팔았나 봤더니 정말 아쉽게도 저 기릿은 유안타가 없어서 청약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 기릿이 청약을 하지 않고 배정받지 못한 기업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이렇게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날지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G트로닉스 유안타증권에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이거 보자마자 느낌이 좀 오죠. 야, 잠깐만, 길이 너 유안타 없다며? 그러면 얘도 좀 급등하겠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도 매우 괜찮습니다. 기관 경쟁률 1700대 1, 그 다음에 의무 확약 5.6%, 균등 배정 수량은 0.84개로 대부분의 기름들이 한 주씩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유통 비율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유통 금액이 500억이라서 상장 당일날 그래도 커피값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 집중한다면 한 가지의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제 증시에서 8월 1일부터 중국이 반도체 광물을 통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갈륨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이 기업 CG트로닉스 산화갈륨 전력 반도체 이쪽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약간 이쪽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어떠한 뉴스가 나오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MI큐브 솔루션. 이 기업의 데이터도 매우 괜찮죠. 특히 저 길이 이거만큼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기관 경쟁률 1888대 1, 의무 확약도 무려 30%, 그리고 증거금도 공모주 시장이 박살나는 와중에 증거금도 3조나 몰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 수량은 0.4개인데 저 기릿은 0개를 받았고 데이터 자체도 꽤나 괜찮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유통 비율이 22%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되죠. 유통 금액이 130억밖에 안 됩니다. 증시 분위기만 우호적이라면 상장 초반에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파도 데이터가 생각보다 애매해서 많은 분들이 패스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만적 기릿은 하나하나 손해보고 그 다음에 이익보고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아직까지 공모주 시장이 여전히 좀 매력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청약을 진행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만약에 기름들이 청약을 하셨다면 NH는 3.3, 한국은 2.3, KB는 0.4, 하나는 3.2, 유진 현대차는 3.1, KB를 제외하고는 거의 3개 정도가 평균인 것 같네요. 어쨌든 퍼도 저 길이 또 청약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공모주 시장이 살짝 아쉽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2개는 그래도 플러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따따블을 노린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초반에 좋은 가격을 준다. 그렇다면 바로 매도. 그런데 혹시나 상장 초반에 한 몇십 프로 오르고 만다. 그렇다면 이제 기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바로 매도하는 전략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배정 수량이 어차피 한 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손실을 봐봐야 몇천 원이니까 그때는 그냥 조금 들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럼에도 안 오르면 그때 매도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MI큐브 솔루션 똑같은 방식으로 매도하시면 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에 있을 청약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펙 3개가 월요일날 1개, 화요일날 2개가 있는데요. 이 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여전히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기름들이 계좌가 있다면 당연히 청약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스펙 같은 경우는 손실을 봐봐야 수술해서 마무리가 되고 만약에 이득을 본다면 커피 값에서 치킨 값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와중에 공모가 자체가 싸서 이제 적은 금액으로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만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청약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릿은 KB 하나 그 다음에 SK 전부 다 청약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 두 가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투자와 하이투자에서 진행을 하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뭐 하는 기업인가? SBC 싱글보드 컴퓨터 기반 인베디드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요.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바로 군용에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군용 전시기 그리고 무기체계 탑재용 컴퓨터 장치가 주력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 코츠 테크놀로지는 전체 매출액의 26%를 차지하는 게 바로 싱글보드 컴퓨터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가 봤더니 여러 부품을 단일 회로 기판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춥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더워도 구동이 되는 게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츠 테크놀로지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며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 그리고 실제로 실적을 봐도 방금 전에 봤다시피 싱글보드 컴퓨터가 올해 1분기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고르게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싱글보드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가지 보드에 전부 다 들어있는 그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가?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성공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584억입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 584억인데, 그런데 올해 예상 실적으로 펄을 내보면은 10에서 11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어진 전쟁 때문에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당연히 수혜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코츠 테크놀로지 청약일인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공모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이 월요일날 확정이 되니까 그때 우리가 청약할지 말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봤을 때는 저기릿의 예상으로는 한 60% 확률로 청약을 하고 40% 확률로 패스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데이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키움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똑같이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전문 업체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플랫폼 등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신제품 출시로 전열 진단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최근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세계 첫 키메릭 항원 수요체 T세포 치료제 상용화를 주도한 연구진인, 솔직히 바이오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마르코루엘라 교수와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바이오 기업 특성상 이렇게 좀 나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흑자 전환 성공, 내후년은 완벽한 실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외치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예상은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실적이 그대로 간다는 100% 보장이 있다면은, 만약에 안 가면은 환불해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항상 공모주 시장에서 가장 먼저 힘들어하는 게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도 똑같이 바이오기 때문에 아마도 기관도 나쁜 평가를 줄 것 같고, 우리도 아마도 패스할 확률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노릴 거는 기관 경쟁률이 매우 낮게 나왔는데 공모밴드 하단을 완벽하게 뚫고 내려가는 진짜 싸게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 마저 키움증권은 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 시총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한번 꼼꼼하게 따져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번 주 공모주가 5개 있는데 스펙 3개는 꼭 청약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게 2개가 있는데 일단은 세모로 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달력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주 매도하는 기업들 이왕이면 좀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공모주가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공모주 분위기가 계속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결국 기관들과 기업들이 욕심을 덜 내야겠죠. 적절한 가격에 꼭 왔으면 좋겠네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